네, 지난해 말 양자 컴퓨터 윌로우를 발표하면서 양자 컴퓨터주 주가 폭등을 이야기한 그 기업 어디였는지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바로 그 기업 구글의 CEO가 이번에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순다르 피차이 CEO는 양자 컴퓨터가 5에서 10년 뒤면 쓸만하게 될 것, 그러니까 useful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최근에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정부 컨퍼런스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양자 컴퓨터 개발 성과를 보면 2010년대 AI가 떠오른다.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때쯤 되면 정부에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양자 컴퓨터가 발전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차이 CEO의 말과 정반대인 주장을 내놓은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구글의 AI 부문 자회사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서비스 CEO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AI가 양자 컴퓨터를 퇴물로 만들 것이다. Make something obsolete라고 하면 퇴물로 만든다 뭐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이제 딥마인드, 허서비스 그게 뭔데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딥마인드는 10년 전에 이제 이세돌 구단을 이긴 인공지능 알파고를 만든 바로 그 기업입니다. 허서비스는 딥마인드의 창업자인데요. 구글의 딥마인드가 인수된 뒤로도 딥마인드의 CEO로 구글에서 계속 연구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이 허서비스의 말을 듣고 MIT 테크 리뷰에서는 이런 기사를 내놨습니다. AI가 양자 컴퓨터의 밥그릇을 뺏어갈 수 있는 이유, 요게 제목인데요. 모회사 알파벳 그리고 자회사 딥마인드 이 기업들 간에 사내 갈등이 있는 걸까요? 허서비스 CEO가 대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에 비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다고 생각이 되는 영역이 어디일까요? 가능성이 무한한,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무한한 그런 영역이 될 텐데요.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는 여러 경우의 수를 한 번에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고전 컴퓨터로는 막 수백 년이 걸리는 그런 작업들을 양자 컴퓨터로 하면 몇 시간, 몇 분 이렇게 하면 끝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경우의 수가 무한대인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화학과 재료공학 이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화학의 예시입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게 아미노산이죠. 이 아미노산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힐 수가 있는데요. 아미노산이 어떻게 접히는지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미노산이 어떻게 접히는지 그 접힐 수 있는 방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시를 보면 아미노산 하나가 10가지 방식으로 접힐 수 있을 때 아미노산이 100개로 구성되어 있는 단백질이 접힐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의 100승이 되겠죠.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잘못 접히면 완전히 다른 단백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미노산이 어떻게 접히는지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는 예시가 바로 프리온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프리온 단백질은 잘못 접히게 되면 광우병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프리온 단백질은 요 알파 헬릭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게 베타 시트 구조로 접히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바로 광우병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 되게 되는데요. 접힌 방식 딱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아주 심각한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엄청난 경우의 수 사이에서 정상적인 단백질이 어떤 건지 그 딱 하나를 찾아내려면 고전 컴퓨터를 사용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야말로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그 프로그래밍을 찍먹해 본들이면 한 번쯤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brute forc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알고리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체크해 볼게. 이런 방식입니다. 다른 말로는 노가다라고 하죠. 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프로틴 폴딩 구조를 예측을 하는 건 오차가 있으면 그 프리온 단백질이 이제 광우병 유발 인자로 바뀔 수 있었던 것처럼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프로틴 폴딩 방식을 예측을 하는 데에는 고전 컴퓨터로 요 브루트포스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최선일 것이다. 이렇게 여겨졌어요. 근데 허서비스가 이끄는 딥마인드가 이 인식을 완전히 깨부수게 됩니다. 딥마인드에서 내놓은 알파폴드라는 AI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알파폴드는 프로틴 폴딩을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예측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사용해오던 슈퍼컴퓨터에다가 머신러닝, 그러니까 AI, 요거를 활용을 해서 프로틴 폴딩 구조를 예측하는 그런 게 알파폴드입니다. 근데 머신러닝이라는 게 뭐죠? 데이터를 엄청 먹여가지고 데이터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그런 법칙을 발견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법칙을 발견을 하게 되면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법칙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만 탐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효율성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경우의 수를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게 양자 컴퓨터의 장점인데 그 경우의 수 자체를 그냥 줄여버리면 굳이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나?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허서비스 CEO는 이 알파폴드 덕분에 2024년 노벨 화학상까지 수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알파폴드는 엄청난 혁신으로 여겨지는데요. 이게 발표된 이후로 MIT 테크리뷰에서 양자컴이 진짜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MIT 테크리뷰에서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의 양자 컴퓨터 학자를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주세페 카를로라는 교수입니다. 이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화학과 재료공학 대부분의 해결 과제들에서 우위를 가지기가 어렵다. 왜냐고요? 양자 컴퓨터가 아직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현존하는 양자 컴퓨터의 오류율이 1에서 10% 사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100가지를 테스트를 하면은 1개에서 10개 정도의 그런 뭔가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건데요. 오류율이 꽤 높은 거죠. 이렇게 오류율이 높은데 AI로 뭐 경우의 수를 한창 줄일 수 있다면 굳이 이 오류를 감수를 하고 양자컴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 화학이나 재료공학 같은 분야에서도 그냥 머신러닝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앞서서 이제 허서비스 CEO가 AI 덕분에 양자 컴퓨터가 이제 쓸모없게 될 것이다 라고 보도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허서비스 CEO가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이 CEO의 발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뉘앙스가 약간 보도된 거랑은 좀 다릅니다. 실제로 이 CEO가 어떻게 말했는지 발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영상에서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자연현상이든 구조를 갖추고 있기 마련이다. 아무리 복잡하든 구조만 있다면 고전 컴퓨터의 머신러닝 시스템으로 충분히 학습을 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을 한 AI 모델을 기반으로 경우의 수를 더 효율적으로 탐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식을 사용하면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하는 나이브한 방식, 브루트포스 방식의 비효율성을 타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마지막 부분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양자 세계, 양자 차원은 너무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 컴퓨터로는 양자 컴퓨터를 모델링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더 복잡한 시스템인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서 고전 컴퓨터를 모델링 할 수는 있는데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양자 차원에서도 법칙이 있을 거잖아요. 허서비스 CEO는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그 법칙을 발견해서 AI를 훈련을 시키면 고전 컴퓨터로도 양자 컴퓨터를 모델링 할 수 있겠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게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쉽게 말하면 AI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일단 그의 주장의 메인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 AI를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이 AI를 양자 컴퓨터를 더 고도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서비스가 이끄는 딥마인드는 실제로 AI를 양자 컴퓨터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적용하는 그런 성과를 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알파큐빗인데요. 이 알파큐빗은 양자 컴퓨터의 오류율을 줄이는 데 사용되는 AI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양자컴에서는 고전 컴퓨터의 비트와 달리 이 큐빗이라는 게 사용이 되죠. 그리고 이 큐빗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지컬 큐빗이라는 걸 도입해서 사용을 하죠. 네, 이게 구글 딥마인드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3 곱하기 3 큐비트 그리드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9개의 물리 큐빗이 있죠. 그리고 이 물리 큐빗이 로지컬 큐빗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양자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뭔가 작업을 수행을 할 때 로지컬 큐빗이 어떻게 이 작업들의 일관성을 판단을 하는지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 자료예요. 네, 이렇게 로지컬 큐빗들이 그 물리 큐빗들이 제대로 작업을 했는가를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제대로 판단이 돼 있을 경우에는 회색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틀렸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파란색이나 핑크색으로 표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표기가 된 것들의 데이터를 알파큐빗에게 보내는 거예요. 알파큐빗이라는 AI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알파큐빗은 그렇게 받아들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뭔가 앞으로 어떤 오류가 나타날 것인지 그런 거를 예측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알파 큐빗을 통해서 오류율을 잡았을 때 그냥 기존 방식으로 오류율을 잡는 것보다 더 뛰어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구글의 양자 컴퓨터 팀은 이렇게 딥마인드라는 AI 자회사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점점 더 그런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요. 올해 2025년 2월에도 구글은 이제 저명 학술지인 네이처지에 또 한 번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발견을 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도대체 언제쯤 되면은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궁금하시겠죠. 네, 글로벌 컨설팅 펌이죠. 맥킨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30년에는 오류율 적은 양자 컴퓨터가 개발될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2030년이 언제일까요? 피차이 CEO가 언급한 타임라인이 이제 최소 기한이 5년이었잖아요. 5년에서 10년 뒤라고 했는데 5년 뒤가 바로 2030년이죠. 그러니까 맥킨지에서 이야기한 타임라인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결과는 아닌 거죠. 근데 2030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아이언큐나 리게티, 디웨이브 이런 회사들에서는 뭐 2020 몇 년도, 2026년, 7년 뭐 이때쯤에 상용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30년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근데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알파고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시점이 2016년이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AI가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게 된 것은 챗GPT가 발표된 이후였습니다. 챗GPT가 발표된 것은 2022년이었죠. 네, 어느 정도의 지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용화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신기술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점이 꼭 같지만은 않다는 거죠. 알파고와 챗GPT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연이 있었던 것처럼요. 그러면 2030년이 되면 정말로 양자 컴퓨터가 챗 GPT 모먼트를 맞이할 수 있을까? 이게 또 궁금해지는 시점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궁금한 건 AI 부분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내고 있고 양자 컴퓨터 부분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내는 이 알파벳이라는 기업이 과연 앞으로도 양자 컴퓨터 산업에서 승기를 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또 궁금해지게 되는데요. 앞으로 머니 네버 슬립에서도 알파벳을 비롯해서 양자 컴퓨터 산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또 트래킹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즈 에디터입니다. 다가오는 2월 19일 머니네버슬립에서 ETF 투자자분들을 위한 머니네버슬립 ETF 아카데미를 준비했습니다. 2025년 ETF 투자 트렌드와 미국 고배당 ETF 투자 전략, 그리고 ETF를 활용한 절세기자 투자법까지 단 3시간 만에 딱 선착순 60명만 모집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